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이 시간에는요, 심리검사, 실전 대비 콕콕 집어주는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콕콕 찍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길게 가면 안 됩니다. 콕콕 찍어주는 심리검사 파이널 강의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갑니다. MMPI에서 6번, 8번 척도가 함께 상승했을 때 가능한 해석이 아닌 것은 6번. 우리 먼저 척 보면 알죠?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자동 뽕 나오죠. 그래서 1, 2, 3, 4, 5, 6 편집증이 있죠. 7, 8 정신분열증. 즉 편집증과 정신분열증이 아닌 거예요. 남들로부터 관심 과정을 끌고 동정을 받으려고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받고 싶다. 그래서 막 아픈 척도 하고 꾀병도 부리고 나 자기 아파.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히스테리가 22,000만 히스테리. 나만 바라봐. 나 아파. 이렇게 히스테리. 그래서 관심과 애정을 끌고 동정을 받으려는 강한 욕구는 히스테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갑니다. 로샤의 구조 변형 중 형태질에 대한 채점이 아닌 것은 부인은 형태질이 아니다. 여러 가지 나와요. 형태질에서 우수한 정교 플러스 보통 유, 오, 유 이런 거 외우는 거 이거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부인은 아니다. 부인은 없다. 이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1번 부인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멜리 발달 척도에 구성하는 하이 척도가 아닌 것은 그래서 사회성 척도는 아니다. 벨리 척도 많이 나옵니다. 정운행, 정신, 운동, 행동, 사회성 척도는 아니다. 정운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운행 4번 갑니다. 검사 해석 시 자주 사용하는 T점수는 지점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T점수가 60이라면 지점수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T점수 구하는 공식은 T점수 구하는 공식 10G 플러스 5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점수가 60은 10 곱하기 T점수 플러스 50. 60 찌찌뽕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10 더하기 50이니까 1이 돼야죠. 1. 정답이 1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가보시죠. 다음 MMPI의 프로파일과 가장 관련이 있는 진단은 나옵니다. 프로파일 점수가 제일 높은 거 따지면 됩니다. 76이죠. 또 72죠. 그래서 PAPT 정신분열증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87 상승 척도로 해서 정신분열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갑니다. 다음 환자는 뇌의 어떤 부위가 손상되었을 때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자랑 충돌로 했고 매사에 의욕이 없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시작하려는 하지 않는다. 실행증이죠. 실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못하는 거. 실행증. 실행증과 관계 있는 것은 뭐예요? 전두엽이다. 측두엽과 관계 있는 것은 뭘까? 청각이다. 후두엽과 관계 있는 것은 시각이다. 소뇌와 관계 있는 것은 막걸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뇌, 간뇌 이렇게 막걸리 먹고 싶네요. 막걸리 농담입니다. 7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능 개념은 카텔의 두 가지 차원, 카텔, 커텔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유전적 요인은 유능성 지수,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지수는 결정성 지수라고 한다. 그래서 타고난 지능이니까 유전이죠. 유동성 지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다면적 인성검사를 제작할 때 정상인 집단과 정상장애인의 집단을 설정하고 두 집단에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을 선정하여 문항을 제작하는 방식. MMPI 검사는 이제 원뿌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신병동에서 환자들에 대한 임상 실험을 통해서 만들었다. 임상 실험. 이런 임상 실험은 뭐예요? 임상 실험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실험은 경험이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모델, 표준을 만들었다. 이걸 준거라고 그래요. 기본, 준거.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준거다. 그래서 경험적 준거 접근법이다. 경험적 준거 접근법 MMPI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갑니다. MMPI에서는 검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통계적 조작으로 몇몇 척도에 대한 K 원점수 비율을 더해준다 이겁니다. 이럴 때 K 교정 점수를 더해주는 척도는 무엇인가? K 교정 척도입니다. 그래서 K 척도는 교정 척도, 즉 어떻게 막 정밀하게 거짓말하는 걸 잡아내는 척도거든요. 그래서 이 척도는 보통 1, 4, 7, 8, 9 이 척도에서 규정 척도를 더해준다. 그래서 1. 건강 염려증, 4. PD 반사회성, PT 강박증, SC 정신분열증, MA9 사회적 경조증이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해당되는 건 뭐예요? PT니까 이게 답이겠죠. 하나 더 알 거는요. 1478, 149, 즉 건강염려증, 또 반사회성, 또 경조증에서는 K척도의 일부를 더해주고요. 센 거, 가장 센 게 강박증, 7, PT, 또 SC, 8, 정신분열증, 여기서는 K척도의 원점수 전부를 더해준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강박증과 PT, S, C, 정신분열증에서는 모든 점수를 원점수를 전부 다 더해준다. 참고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갑니다. 문항 난이도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한 문항에 바르게 답한 사례수를 총 사례수의 100분율로 정한 것이다. 그렇죠. 사례수를 총 사례수로 나눈 거다. 사례수 나오면 문항 난이도 옳다. 이렇게 안면 타당도로 여러분들 매칭하십시오. 사례수 나오면 문항 난이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항 난이도는 각 문항의 어렵고 쉬운 정도를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하나 문항 난이도 지수가 나옵니다. 문항 난이도 지수라는 것은 문항이 얼마큼 쉽고 어렵게 나왔냐 이겁니다. 그래서 문항 난이도 지수가 낮다, 높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문항 난이도는 문항이 어렵고 쉬운 정도인데 문항이 난이도가 이번에 낮다 그러면 문항이 쉽게 나왔다. 문항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 문항이 어렵게 나오는데 문항 난이도 지수가 높다 그러면 문항이 쉽게 나왔다. 쉬운 문제로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MMPI-2 검사의 임상 척도 중 무슨 척도에 해당하는 건가? 판사회적, 판상회성이죠. 그래서 PT에 해당한다. 척 보면 압니다. 그래서 PD, 판사회적, 지가 다 써 있지 않습니까? 12번 갑니다. 아동용 심리검사 중 그 실시 목적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나옵니다. 주의력 장애 진단 시스템이다. CAT 또는 HTP 가족화 검사. 이건 투사 검사의 종류입니다. 근데 주의력 장애 진단 검사는 아동의 지속적인 주의력을 평가하는 객관적 검사다. 그래서 투사 검사가 아니라 객관적 검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BTI의 하위 척도가 아닌 것은 MBTI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개방형이냐 폐쇄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BTI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저는 외향성입니다. 정보 수집 인식,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냐, 감각으로 인식하냐, 또 직관으로 인식하냐, 저는 직관으로 인식합니다. 판단 결정, 판단을 어떻게 하냐, 사고, 생각을 많이 하고 하냐, 아니면 감정으로 하냐, 저는 감정형입니다. 이해 양식, 어떤 생활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 꼼꼼히 따진다, 판단, 인식, 즉흥적이다, 인식이다. 그래서 저는 ENFP죠. 다혈질에다가 즉흥적이고 그래서 문제도 탁탁 찍어줍니다. 14번 갑니다.
신경심리 검사를 유용하게, 그래서 사실 성격 질환을 보게 되면 ISTJ, 저하고 반대죠. ISTJ의 유형들이 제 강의가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내향적, 조용히 다 분석하고 싶고, 또 직관보다는 감각 하나씩 따져보고 싶고, 또 답만 외우는 게 아니라 다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것저것 다 따져서 분석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공부가 1년 동안 맨날 분석하고 생각하고 따져보고 내적으로 고민하고. 그냥 ISTJ도 장점이 많지만 공부할 때는 그냥 문제답 즉흥적으로 딱딱 지는 게 좋습니다. 신경심리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환자 집단이 아닌 것은, 신경심리검사는 뇌와 관련, 뇌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경증 환자는요, 신경성이에요. 신경성 환자는 뇌와 관련 없어요. 보통 마음에 관련이 있지.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 어디가 아파, 잠도 못 자고 뭐 괴로워. 병원 가면 신경성에 하죠. 신경증 환자는 뇌와 관련이 없다. 15번 갑니다. 집중력, 정신력적 능력을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한 거. 트레일 메이킹 테스트. 선 읽기 검사다. 선로 읽기 검사. 손이 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걸 막 이으려면 이게 집중력 있게 탁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집중력 검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로 읽기 검사, 뭐 정확히 말하면 선로 읽기 검사, 선 읽기 검사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로 읽기 검사는 집중력 검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갑니다. 자, 웩실러 지능 검사의 어휘 검사의 측정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학습 능력 일반 개념이다. 그래서 어휘 검사, 그래서 언니 입 닥쳐, 언지 작 쳐다. 그래서 언어 이해, 또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다 있다. 그래서 이 언어 이해학 지각 체력, 요거는 지능 일반 학습 능력을 보는 거다. 작업 기억, 처리, 이거는 인지 효율을 보는 거다. 인지 효율성. 그래서 여기는 언어 이해, 일반적인 학습 능력과 일반 개념은 언어 이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랜드의 육각형 모형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홀랜드 현탐의 사진관, 현탐인의 사진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신치형, 관습형이 있다. 그래서 현실형, 리얼리스틱, 영어의 약자를 써서 리아색 이론이라고도 한다. 신치형이 그죠? 자, 현실형의 특징은 뭐예요? 기계 조작을 좋아한다. 기계 조작. 탐구형, 탐구, 연구, 탐구를 좋아한다. 예술형, 자유 창조를 좋아한다. 사회형, 사람 관계를 좋아한다. 진취형, 리더십을 좋아한다. 관습형, 체계적인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이 양쪽이 서로 반대 성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랜드와 서로 붙어 있다. 이거는 일관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어떤 개인의 성격과 직업적 환경이 일치한다. 이건 일치성이라고 하고요. 서로 비슷하지만 고유의 성격이 있다. 이걸 변별성이라고 합니다. 서로 반대의 유형끼리 떨어져 있다. 이걸 계측성이라고요. 직업적 안정감이 있다. 이걸 정체성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리가 먼 것은 자선, 사랑, 지향, 자선, 사랑, 취향, 사람 관계죠. 그래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회형에 해당한다. 예술형이 아니라 사회형이다. 18번 갑니다. 지능 이론가와 그 주장이 잘못 짝져진 것은 정답 2번입니다. 지능은 인지, 정서, 정의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건 웩실러 지능 검사입니다. 웩실러 지능 검사고요. 서스톤은 다요인설을 주장했습니다. 다요인설, 즉 7가지의 요인들, 뭐 언어 이해나 수, 공간 같은 7가지의 요인들을 설명한 것이 서스톤의 다요인설. 다요인설 하면 서스톤,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으로 나눈 건 스피어만. 길포드는 지능의 3차원 모델, 내용,
조작, 결과 이 세 가지 모델로 이루어졌다. 길포트.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이다. 카텔이라고도 하고 커텔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아동이 웩실러 아동용 지능 검사에서 언어 이해가 125, 언어가 125고 지각 추론이 89다라고 했습니다. 전체 지능 검사는 115, 115는 정상 범주인데 언어와 지각 차이가 벌써 언지작처하네요. 언지작처. 그래서 언어 이해와 지각 추론은 일반적인 지능을 보는 거고 또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는 인지 효율성을 보는 건데 이 일반적인 지능 차이가 너무 갭이 나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안정적인 상태에서 검사를 본 게 아니죠. 안정 상태가 아니고 우울한 상태다. 그래서 우울 증상을 보인다. 왜? 갭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20번 갑니다. 웩실러 지능검사, 성인용 웩실러 지능검사의 정신장애로 가장 적합한 것은 토막자기, 바꿔쓰기 이런 게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동작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뇌에 기질적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질적 뇌손상이다. 21번 갑니다. MMPI에서 검사 문항에 대한 정상인들이 응답하는 방식에서 벗어났다. 이거 뭐라고 그래요? 비전형 척도죠. 비전형 척도. 즉 전형적이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다. K척도죠. F척도죠. 그래서 F 나오면 비전형 척도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얘기한다. 22번 갑니다. 멜리 척도죠. 멜리 척도 우리가 했죠. 앞전에 나왔습니다. 멜리 척도는 뭐예요? 정, 운, 행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정신, 운동, 행동. 그래서 지능, 운동 두 가지 척도로 구성됐다. 웃기지 마라. 정운행 세 가지다. 이렇게 또 만약에 정운행만 안다. 그럼 이 문제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말자. 23번 갑니다. 정신연령 개념 나왔습니다. 이 IQ는 이거죠. 정생, 정신연령분의 생활연령이다. 생활연령을 신체연령이라고도 하죠. 곱하기 100. 그래서 정생, 정신연령이 몇 살이에요? 정신연령이 12세네요. 12세. 12 나누기. 신체연령은 실제 연령이 신체 연령입니다. 생활 연령. 신체 연령이 10세. 12세 곱하기 100은 120이다. 정생. 이걸 좀 고치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12 나누기 10 해서 나온다. 24번입니다. 혼의 지능 모델은 웩실러 지능 검사의 소검사 중 4개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유동성 지능으로 분류되는 소검사가 아닌 것은 어휘는 결정적 지능입니다. 어휘는 결정적 지능이다. 단순하게 외우면 되고요. 공통성은 2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혼의 지능 모델 중 결정적 지능과 유동적 지능이 함께 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하면 공통성이다. 그래서 어휘는 결정적이다 라고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은 42세 된 환자의 RCFT에서 레이라는 사람이 맞는 복합 도형 검사다 이렇습니다. 엑스레이 사진 같죠? 이거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사진에 보게 되면 밑에 왼쪽에 하단부가 안 보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왼쪽이 안 보이니까 뭐예요? 우방구에 문제가 있구나. 반대 성향이니까요. 우방구에 문제가 있다. 이 내용이 틀린 것은 4번 보속성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보속성 경향이 왼쪽에 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속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예를 들면 눈, 그 다음에 코, 입 이렇게 따라서 해야 되는데 눈, 코, 입 했는데 눈, 코, 입 이렇게 그냥 계속 한쪽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눈, 코 해야 되는데 눈, 코, 입 이렇게 이런 보속성 경향이
왼쪽에 있는 뇌에 이상이 있으면 이쪽에 또 우방구에 문제가 이상이 있으면 보수성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보수성 경향이 보인다 이겁니다. 이해가 됐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장애죠. 웩슬러 지능검사의 사판을 통해서 왼쪽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일반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소검사끼리 바르게 연결 묶은 것은 일반 능력은 뭐예요? 언, 지, 작, 처 중에서 언어 이해와 지각 추론 이 부분이 일반 능력을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는 인지 효율을 알아보는 거고요. 그래서 언어 이해에서 언어 이해, 지각 추론의 토막자기 공통성 이 세 가지가 언어 이해와 지각 추론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 이해에서는 이해, 어의 공통성, 지각 추론에서는 토막자기 행렬 공통성.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동용찾기, 이 동용찾기 나오면 처리 속도입니다. 기호쓰기 나오면 처리 속도고요. 숫자 순서 나오면 작업 기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길포트의 지능의 3차원 중에서 내용, 조작, 결과. 이 결과가 산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내용, 조작, 결과, 산출 중에서 조작 요인, 조작은 평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조작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길포트. 그래서 내용, 조작, 결과, 결과를 산출이라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뭐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이 내용에 포함되고요. 평가는 조작에 들어가고요. 조작이나 확산적 사고, 평가나 확산적 사고 나오면 조작, 시각, 청각 나오면 내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심리검사에 신경심리 나오면 뇌가 떠올라야 돼요. 측정 영역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는 어떤 사물을 보고 이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영역, 말 표현력입니다. 그래서 언어 영역을 표현하는 게 보스턴 이름대기고 나머지는 주의력 검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주의력 검사인데 주의력 검사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보스턴 이름대기는 뭐예요? 언어 영역 검사고 나머지는 주의력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번 갑니다. MMPI2의 재구성 임상적도.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재구성 헷갈리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건, 우화,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재구성은 RC라고 합니다. 재구성했다 이가. 그래서 RCD가 첨부됐습니다. RCD라고 또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RCD는 의기소침입니다. 의기소침 또는 낮은 자존감. 의기소침, 낮은 자존감은 무엇이다? RCD다. 또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오고요. 이렇게 RC1, RC2, RC3, RC4, RC5는 없습니다. RC6, RC7, RC8, RC9 사회적 내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내향성과 남성성, 여성성은 재구성 족도에서 빠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역기능적 부정정서 키워 RC7이다라고 보면 7. 그래서 강박증, 어떤 뭐 불편한 감정들, 부정적 감정들, 강박증이면 뭔가 불편하니까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죠. 그래서 부정정서, 잘못된 역기능적 부정정서. 그래서 쓸데없는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강박증 RC7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C4는 반사회성 경직증 했고요. 자, 30번입니다. MMPI의 임상척도와 그 점수가 높을 때 고려되는 방어기제의 MA 뭐예요? 경조증이죠. 경조증은 오버된 거예요. 오버된 거. 그래서 너 그거 할 수 없잖아. 그럼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부인한다. 그래서 부인 억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1번 갑니다. 검사의 종류와 검사 구성 방법을 짝진 것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MMPI 일반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입니다. 경험적 검사는 MMPI죠. 그래서 경험적 검사가 아니라 객관적 검사이다가 맞죠.
32번 갑니다. 발달적 선별 검사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덴버 발달 선별 검사는 자폐 아동을 선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다. 덴버 아동 발달 검사는 체격이나 언어 걸음걸이, 기본적인 체격 언어 걸음걸이에 필요한 거지 자폐와 선별하는 데 쓰는 건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33번 갑니다. 다음 중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구성 능력, 왼쪽과 오른쪽 뇌가 얼마큼 잘 구성됐냐. 그래서 우리 전번에 문제 풀어봤죠. 왼쪽 밑에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전두엽에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레이 복합 도형 검사다. 그래서 레이 복합 도서는 전체적인 구성 능력을 체크한다. 좌방구, 우방구.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는 검사. 라고 보고요. 34번 웩실러 지능 검사의 사판의 지수에 속하지 않은 것은 또 나왔죠. 언니 입 닥쳐, 언지 작쳐. 그래서 언어이의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아닌 건 운동 협복 지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타당도는 타당하려는 검사의 외적 증거, 외적 증거 간의 상관이 높아야 하고 어떤 검사, 외적 증거는 검증된 거예요. 검증. 준거 나왔으니까 뭐예요? 준거 타당도다. 뭐 딱 나왔죠. 답이 36번 갑니다. 손다이크가 준료한 지능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적응적 지능은 아니다. 간단하게 외우면 됩니다. 손다이크 적응적 지수는 없다. 뭐 어차피 2차 같이 손다이크가 분류한 지능의 범주 3가지를 쓰셔야 하면 이걸 외워야 되지만 우리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응적 지능은 아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손다이크 적응적 지능은 아니다. 37번 갑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뭐 손다이크의 영역은 실용적 지능이고 사회적 지능이고 추상적 지능이고 언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적응적은 아니다. 이게 완빵입니다. 시각 운동 협용증 시각적 단기 기억, 시각적 단기 기억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운동 없이 그냥 순수하게 정보 처리, 순수하게 딱 보고 같냐 안 같냐, 이 같은 모양 찾기, 동형 찾기다. 모형이 같네, 모양이 이런 건 뭐 특별하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정보 처리는 같은 모양 찾기다, 정보 처리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달라요, 틀려요, 다르네, 끝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정보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능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든 파티, 음악이 있고 공간이 있다. 음악이 있고 공간이 있다. 가든 파티, 가드너 끝. 이렇게 외치면 될 것 같습니다. 39번 갑니다. 아동용 시지각 보는 거죠. 아름다운 뷰를 본다. 뷰. 그래서 VMI다. 끝. 뷰, V. 시지각. MMPI2에서 T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50이고 표준편차가 10이다. 라고 보고요. MMPI2입니다. 평균 100이고 표준표가 15는 웩실러 지능 검사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41번 카프만의 지능 검사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여기서 제가 이제 계속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잔소리 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있는 지식을 쌓는 학부가 아니에요. 문제를 답을 맞춰서 합격만 하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 학위 받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합격증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뭐냐면요. 자꾸 학위처럼 공부해요. 카프만 쭉 나오면 인지처리 과정에 이런 거 공부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 자네가 어쩌고 이거 몰라도 돼요. 간단해. 말장난이에요. 카프만인지 키프만인지 키트사인지 몰라도 돼요. 지능 검사면 지능이 있어야죠. 그러면 언어장애 아동의 지능을 평가하는데 지능이면 지능 평가하는데 적합하지 않겠어요. 지능이니까 지능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다. 이게 얼마나 쉬워. 이걸 왜 공부해요 도대체. 너무 쉽지 않나요?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발달검사 사용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발달검사는 발달은 전 과정들, 전 생애부터 어렸을 때부터 쭉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 분석을 한다. 기능적은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기능적이 아니라 계속 평생 동안 다중 여러 가지 요인. 뭐 신체가 발달되는지 정신이 발달되는지 뭐 다중적이다. 그래서 기능적 분석이 아니라 다중적 분석이다. 끝. 나머지 볼 거 없다. 너무 쉽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 거. 웩실러 지능 검사의 4판에 연속적 수준의 2, 절차의 2 나오면 2만 나와요.
교수님 1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3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4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진짜 기적처럼 4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찍어요. 하나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2 나오면 2만 나와요. 그냥 지수 점수 나오면 2구나. 2단계는 답이 4번이나 끝.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뭐 그냥 상식적으로 1은 전체 척도, 2는 치수 점수 2, 3는 소검소, 소검사, 4번 뭐 소검사의 반응 나오는데 그냥 2단계 지수 이것만 나옵니다. 다음 환자의 MMPI-2 결과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프로파일은 쭉 나왔죠. 정답 체크하고 2는 뭐예요? 우울하죠. 건우. 우리 이거 참 제가 생각해도 잘 만들었어요. 건우와 시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너무 진짜 여러분 자다가도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나이 먹고 치매를 걸리더라도 이건 기억날 거야.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생해서 감사하네. 김덕기 교수님 이건 기억날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자다가도 툭 치면 건우와 희반이는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우울하다, 우울증 나왔네요. 2죠. 또 7이 뭐예요? 1, 2, 3, 4, 5, 6, 7 강박증이냐? 강박증. 죄책감과 부적절감. 죄책감, 강박 증세, 죄책감, 부적절감 계속 이상한 짓 하는 거 나왔고요. 또 이를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수동 공격적이다. 반사회성, 이질사 나왔잖아요. 공격사. 그래서 너무 쉽지 않나요? 심리검사의 신뢰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뢰도는 검사를 한 번 실시해서 산출할 수 없다. 있다. 대표적인 게 반분 신뢰도예요. 내적 일관성 적도, 반분 신뢰도 반으로 딱 나눠서 이 문제가 같냐 안 같냐를 보는 거. 이건 한 번 검사라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반분 신뢰도, 크롬바우 알파 계소, 동질성 계소, 문학내적 합치도 이런 것들은 다 한 번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로샤 검사에 이거 뭐 맨날 똑같이 나와요. 카드 1 가면은 없다. 그래서 카드 1은 뭐 박쥐랍이다. 가면은 아니다. 이것만 나와요. 이거 알려고 이거 다 한 달 동안 외우면 이거 헛발질 나와요. 헛발질. MMPI-2의 L척도가 상승할 때 해석과 가장 L척도는 뭐예요? 거짓말 척도예요. 어설프게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어설프게 거짓말하는 건 뭐예요? 지능이 높고 낮죠. 교육 수준도 낮다. 그래서 그래야 어설픈 거짓말을 한다. 이거 많이 나와요. L척도, F척도 이거는 비전형 이상하게 답하는 거. 또 K척도 이거는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거. 이 거짓말하는 것을 조금 좋게 표현해서 순박하다. 지능이 낮고 교육 수준도 낮은 순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좋게 표현하면 순박하다. 나쁘게 표현하면 약간 띨띨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48번 갑니다. 웩스러 진행금 4의 기본 지식이에요. 기본 지식. 기본 지식은 기본이에요. 기본. 기억하는 거. 기억, 지식, 정보. 처리 능력은 기본이 아니라 융통적이죠. 그래서 처리 능력은 아니다. 전두엽 기능에 대한 신경심리 평가 영역과 거리가 먼 것은 신경심리 이거는 뇌와 관련해 있어요. 뇌. 그래서 뇌와 장기 기억 능력은 관계가 없다. 장기 기억 능력은 거리가 멀다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기 기억 능력과 전두엽의 기능과는 전두엽은 주로 전두엽에서 하는 일은 실행증. 실행을 잘해야 돼. 실행을 못하는 게 실행증이죠. 실행, 판단, 조절 이런 거. 조절 능력, 판단, 실행 이런 걸 못하면 전두엽에 이상이 있으면 중독. 주로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들이 대부분 전두엽이 다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고 조절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장기 기억과 전두엽은 관계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MPI-2 내용에서 CYNET이라는 CYNET은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냉소적 태도라고 해요. CYN 여기서
뭐 시니시즘 아니면 뭐 사이니시즘이라고 하는데 냉소적 태도예요. 냉소. 오히려 이런 거 편집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냉소적이고 빈정거리고 비웃고 이런 거 위선적이고 그래서 어려움을 쉽게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니다. 냉소적이다. 빈정거린다. 이런 걸 보면 되겠습니다. 51번 갑니다. 위스크죠. 위스크. 아동용. 그래서 아동용 웩슬로 지능 검사 4판의 시행 연령은 6세, 16세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성인용은 16세에서 69세. 또 아동용은 6세에서 16세. 또 웹시라고 하죠. 2세에서 7개월. 유아용, 아동용, 또는 성인용 지능 검사다. 라고 보고요. 52번 갑니다. 치매에 의심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와 관련 검사. MMPI-2는요. 이상심리를 평가하는 성격 검사입니다. 그래서 치매 이런 뇌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MMPI는 뇌와 관련인 것보다는 이상 심리를 파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3번 성취도 검사와 적성 검사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성취도 검사는 뭘 이룬 거예요. 이룬 거. 여러분들이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건 성취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중심이다. 또 임상심리사를 따서 미래에 직장을 취업을 할 것이다. 이건 취업을 할 것인 능력이죠. 그래서 적성은 미래, 성취도는 과거다. 54번 아동이 현재 보이고 있는 시각운동, 발달 수준이다. 발달 영어로 뭐예요? 디벨롭먼트. 그래서 디벨롭먼트다. 그래서 커피치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데 뭐 다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디벨롭먼트 발달 나오면 답이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안면 타당도. 어차피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가 있습니다. 내용을 다 파악해서 푸나 앞면으로 그냥 딱 보니까 발달 대비를 뭐 1번이네 이렇게 푸나 어차피 5점 맞는 건 똑같아요. 뭐하러 내용을 다 분석해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어. 그냥 앞면 타당도를 공부하세요. 앞면 타당도는 그냥 눈으로 답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3번 이상 보라 이거예요. 3번 이상 이 문제 보면 답 나왔네. 발달 디벨롭먼트 1번. 그냥 딱 보자면 이렇게 1번 체크하는 겁니다. 공부 합격의 완빵입니다. MMPI-2와 비교할 때 성격 질문지 퍼스널, 개인의 성격 평가를 알아보는 검사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임상 척도수가 더 적다, 더 많다. MMPI는 10개고요. PAI는 11개, 한 개 더 많습니다. 56번 갑니다. 여기 잠깐요. PAI의 타당도 척도, 임상 척도, 치료 고려 척도, 대인관계 척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치료 고려 척도, 대인관계 척도, 임상 척도, 타당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이 PAI가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요. 개인의 퍼스널, 개인의 성격 평가지 어세스먼트 인벤토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시험 문제 혹시 치료 고려 척도, 대인관계 척도 나오면 PAI 성격 검사다. 개인의 성격 평가 검사다라고 보고요. 지배성이냐, 온정성이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걸 대인관계 척도다. 그래서 리더가 앞에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지배성, 따라가는 사람은 온정성, 대인관계 척도 PAI 척도라고 보고요. 치료 고려 척도 공격적이고 자살 관련이 있고 스트레스 이런 거는 치료받아야지 치료 고려 척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체크 포인트 해두시기 바랍니다. 56번 갑니다. 웩슬러 지능검사의 5판에서 일반 능력 지능의 개념적인 관계로 또 나왔네요. 언니 입 닥쳐 언지 작쳐. 그래서 일반 능력 지수는 언어 이해와 지각 추론이다. 언어 이해, 지각 추론이다.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는 뭐예요? 인지 효율에 관계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57번 갑니다. 신경심리평가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검사는 물론
다축 임상. 임상 나오면 뭐가 또요? 아, 임상 실험을 통해서 검사한 건 뭐가 나오죠? MMPI죠. 임상 실험을 통해서 검사한 거. 그래서 임상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검사한 것은 대부분이 성격 검사입니다. 그래서 신경 심리 평가는 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다축 임상은 임상적 다축 검사는 성격 평가다. 그래서 성격 평가와 성격 평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MMPI하고 같은 맥락을 이룬다. MMPI의 타당도 척도 L, F, K 점수를 연결한 모양이 부쪽이다. 부쪽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우하향 길기. 그래서 위에서부터 반대로 내려가는 거죠. 점점 내려가면 커지고. 그래서 L, F, L 세련되지 못하게 거짓말하고 이상하고 뻔하게 거짓말하고 이런 게 거짓말이 늦다. 이런 걸 앞에 설명했죠. 순박하지만 개방적이다. 그래서 어떨 때는 뻔하게 거짓말하고 어떨 때는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어떨 때는 어설프게 거짓말하고 순박하지만 개방적인 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좋게 표현하는 거죠. 나쁘게 표현하면 띨띨하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젠스바이그의 그림 좌절 검사에서 표출되는 공격성 세 방향, 투사 지향성은 아니다. 그래서 공격성은 내적이냐, 외적이냐, 회피하냐. 그래서 내부, 외부, 회피이지 투사 지향성은 없다. 60번 갑니다. 다음 MMPI 검사의 사례를 모두 포함하는 코드 유형은 에너지가 부족하고 우울하다. 우울 척도, 그렇죠? 건우할 때 우울하고요. 또 위장장애를 호소한다. 위장장애. 그래서 히스테리 증상도 있죠. 의존이죠. 우리 애인은 올드 미스 히스테리. 당신이 다 해줘잉. 2, 3, 3이다. 61번 갑니다. BGT, 밴더 기스탈트 검사에서 아동의 정서적 문제를 알 때 정서적 문제, 도형의 각도는 인지적 문제에 해당한다. 그래서 각도는 인지다. 정서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62번 갑니다. 아동의 발달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기 어려운 검사는 정답 체크하면요. 아동용 주제통합 검사다. 성인용 주제통합 검사는 TAT, 아동용은 CAT, 노인들은 SAT, 시니어 이렇게 보는데 CAT는 아동의 성격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적 수준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63번 갑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의 코드 유형은 어느 유형에 대한 설명인가? 현장에서 몸을 부대끼는 일을 현장에서 나오면 현실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 현실. 끝. 64번 갑니다. 웩실러 검사의 시간, 공간적 기능 손상이 있는 뇌손상 환자에게 특히 뇌손상 환자에게 가장 어려운 건 토막짜기래요. 토막을 어떻게 짤까? 이건 뇌손상이 없어도 힘들어요. 토막짜기는. 그래서 토막짜기다. 65번 MMPI2 코드상의 해석적 의미로 틀린 것은 전환장애, 전환증상은 신체 증상이죠. 신체 증상과 관계 있는 건 뭐예요? 건강염려증, 코드 1. 또 히스테리 13번이다. 26번 뭐예요? 이 우울증. 6은 뭐예요? 편집증. 그래서 4번이다. 66번 갑니다. 표준 점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점수가 0이라는 것은 그 사례가 해당 집단의 평균치보다 1 표준 편차 위에 있다. 보통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에서 평균값, 중앙값, 또 최빈값이 다 일렬로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1 표준 편차 위에 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똑같다는 거예요. 1 편차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웃기지 마라. 정확히 가운데 있다. 평균치에 있다는 거. 평균치가 0이니까 정확히 평균치에 있다는 거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답 외우세요. 답은 4번이다. 67번 갑니다. 전두엽의 집행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검사와 전두엽은 뭐예요? 실행증, 판단 이런 거, 조절 이런 거. 보스턴 이름대기 많이 나왔죠? 이거는 언어 영역을 평가하는 언어 영역. 그래서
표현력을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실행증, 뭐 판단 이런 건 관계가 없다. 언어 영역을 평가하는 거다. 68번 갑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를 성취도는 어떤 일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지능 검사는 성취도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지능 검사는 지능을 알아보는 거죠. 쓰기를 잘했냐, 독해를 잘했냐, 산수를 잘했냐. 그래서 지능 검사는 성취도 검사와 포함이 안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MMPI-2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수검자의 검사 태도, 프로파일의 타당도를 알아본다. 타당도는요, 타당도 척도와 임상 척도가 있다. 임상 척도는 병명, 타당도 척도는 이 검사지를 하는 태도나 이런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검사 태도 반응이고요. 6번 척도는 뭐예요? 병명이죠. 그래서 6번 척도건 7번 척도건 1번 척도건 그러니까 병명은 타당도 척도와 관계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척도가 뭔가 의미가 있지 않나요? 이게 아니에요. 6번이건 1번이건 7번이건 0번이건 그냥 이거는 임상 척도다. 이건 타당도 척도에 해당하는 타당도 척도라는 것은 뭐예요? 검사의 태도나 어떤 성실성을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번 신경심리검사 뇌죠. 뇌 검사의 용도에 옳지 않은 것은 기능적 장애의 원인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기능적 장애가 아니라 신경심리는 뇌장애예요. 뇌. 그래서 기능적 장애가 아니라 뇌장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1번 아동의 지적 발달에 나오는 것 나왔죠? IQ. 그래서 우리가 뺐습니다. 정신 또는 정생. 그래서 정신 연령 나누기 신체 연령 곱하기 100. 신체 연령을 생활 연령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신, 정생 곱하기 100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2번 지능의 측정 영역 중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장 크게 좋아져요. 나이가 먹으면서 가장 좋아지는 거. 나이 먹는 사람 대부분이 숫자 잘 못 해요. 숫자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또 딱 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못해요. 그래서 수리 능력, 지각 능력이 약하다. 그래서 어른들 보면 독수리 갖고 저 일자 찾아봐. 일자가 어디 있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리 지각이다. 밴더 게스트 검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카드에 제시된 도형 크기가 같게 그리게 한다. 도형 크기가 같게 그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그리게 한다. 같게 그리게 한다가 아니라 알아서 그리게 한다. 그래서 알아서 그리게 해서 그림의 크기를 얼마큼 크기나 모양이나 잘 그렸냐 안 그렸냐 이걸 보고 내담자의 무의식을 알아보는 겁니다. 또는 내담자의 무의식이나 발달 과정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요. 뇌기능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뇌 손상 후에 나타나는 부분적인 기능 회복은 국제화라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특징이에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어떤 특정한 그림을 잘 그린다. 또는 어느 오른팔이 잘 쓴다. 뭐 이런 특정한 부분인데 국제화. 600만 불의 사나이, 막 소모주 이래서 막 눈이 특별하게 좋고, 막 팔이 특별하게 좋고 이런 거. 국제화. 뇌손상 후에 나타나는 부분적 기능 회복은 그냥 국제화의 지진과 아니라 그냥 부분적인 기능 회복이다. 국제화가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5번 갑니다. 심리검사의 제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개인의 능력을 변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난다. 여러분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시험이 어렵게 나올 거라고 공부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이 온 거예요. 시험은 항상 보면 3, 4, 3이에요. 3, 4, 3. 즉 30%는 그냥 객관적으로 아주 상식선에서 맞출 수 있는 거. 40%는 공부하며 맞추는 거. 이 40% 안에 우리 기출문제, 이론서, 파이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 강의 영상만 보게 되면 무조건 70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합격이죠. 30%는 아주 어려운 거 나와요. 어려운 건 어떻게 해요? 찍으면 되겠죠. 재수 좋으면 잘 찍으면 10점도 맞아요. 설마 재수가 없어하고 다 틀렸다. 그래도 70 합격이에요. 교수님, 그래서 실수하시나? 10% 실수하세요. 그래도 합격이에요. 여러분, 벌써 합격입니다. 지금 시험 봐도. 76번 갑니다. 아동용 시지각. 또 나왔네요. 시지각, 뷰 보는 거죠. 뷰, VMI.
뭐의 약자예요? 알 거 없어요. 그냥 뷰다. 1번. 7번 갑니다. 80대 노인의 노인 집단용 기준에 마련되어 있는 심리검사는 나오는데 바이넬랜드라고 하기도 비넬랜드라고도 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노인과 사실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인 사회 적응 행동이에요. 사회 적응 행동을 얼마큼 잘 하냐 못하냐 일반적인 사회 적응 검사예요. 이거는 어려도 되고 나이 먹어도 되고 0세에서 90세에 해당한다. 왜 사회 적응하는 훈련이니까 그래서 노인 집단이라고 특별히 할 필요 없습니다. 80세 이상이니까 90세도 가능하다. 그래서 바이랜드 2 0세 90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8번 갑니다. MMPI에서 2번 척도 7번 척도 2번 뭐예요? 건우 그래서 우울증이죠. 또 7번 강박증이죠. 패턴을 가진 옳지 않은 것은 우울증인데 행동화 성향이 강하다. 우울증이고 강박증인 사람은 행동 못하죠. 맨날 강박증 쓸데없는 거 행동하고 우울하고 행동화 성향이 강하다. 강한 게 아니다. 약하다. 79번 갑니다. 다음 환자는 뇌의 어느 부위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은가? 또 나왔네요. 외상 후 스트레스로 두뇌 손상이 입었고 의욕도 없고 실행도 없고 어떤 행동도 시작도 못하고 계획도 못 세우고 실행증이다. 전두엽이다. MMPI2에서 타당성을 고려할 때 물음표 척도, 알 수 없다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알 수 없다, 무반응, 즉 반응을 뭘 표시했는지 몰라요. 뭐 표시에 여기다가 가운데다 했다든지 표시를 안 했다든지 뭐 이렇게 무응답 반응이 30번 이내에 있다. 보통 MMPI는 1번부터 30번 이내 이 문항이 가장 중요한 문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외 문항들은 그 뒤에 있습니다. 이 문항에서 알 수 없다 척도가 많으면 뭘 체크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거짓말 척도 또는 뭐 교정 척도, 허구 척도의 표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왜? 너무 대답이 뭔 체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죠. 81번 갑니다. 좌방구 축두엽의 부위에 손상을 당한 환자가 신경심리 과제에 보일 수 있는 특징이 아닌 것은 나옵니다. 공간, 시각, 공간적 예술 지압력, 진압력은 뭐 상황 판단력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반부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방구가 아니라 우반부의 시공간 진압력은 우방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정 영역이 서로 다른 검사로 짝져진 것은 검사가 잘못 연결된 거죠. 낯선 상황 검사는 애착 유형입니다. 그래서 애착 관계고 코너스 평정 척도는 사실 몰라도 돼요. 답이 나왔으니까. 코너스는 뭐 문제 행동을 알아보는 문제 행동 척도인데 뭐 낯선 상황 척도가 아니다. 코너스는 그냥 코러스 넣는 거다라고 뭐 얘기 들으면 뭐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 문제 행동에 대해서 뭐 알아보는 척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3번 갑니다. 웩실러 지능 검사의 소검사 중에서 일반 지능 또는 발병 전 지능, 일반적인 지능이에요. 그래서 숫자는 일반 지능에 포함이 안 된다. 뭐 이게 간단하게 그냥 일반 지능이나 발병 전 지능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소검사가 아니다. 숫자는 단순하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MPI2에서 8998 상승 척도 8은 정신분열증이죠. 조현병이고요. 9는 경조증이죠. 그래서 여기에 상승 척도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 것은 사회적 기준이나 가치를 지나치게 무시하고 이건 반사회성이죠. 그래서 정답 2는 반사회성에 대한 얘기다. 해결됐습니다. 85번 갑니다. 웩실러 지능검사 4판의 보충 소검사가 아닌 것은 동용찾기다. 동용찾기는 보충 소검사가 아니라 핵심 소검사다. 그래서 핵심 소검사, 동용찾기, 처리 속도의 동용찾기는 핵심 소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웩실러 지능검사의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잠깐 여기서요. 한 번 더 설명하면 지우기라는 게 나오죠. 지우기는 보충 소검사입니다. 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우기는 보충 소검사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웩실러 지능검사의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그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주의 집중 문제가 의심된다. 주의 집중 문제는 숫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숫자, 청각 이런 거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에서는 보통 산수, 또 차례 맞추기, 빠진 곳 찾기 이런 숫자와 관계, 숫자 외우기 이렇게 나. 숫자 외우기가 있냐? 숫자가 이렇게 지능이 아주 낮은 건 아니에요. 정상 수준이기 때문에 주의 집중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숫자 외우기 15는 보통 수준이기 때문에 주의 집중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7번 갑니다. 지능은 우수하지만 주의력 결핍과 과잉 장애가 있어 학업 부진이 보이는 아동의 정손. 다른 소검사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기 어려워요. 주의력 집중은 뭐예요? 또 숫자와 관계 있습니다. 숫자. 집중력. 같은 문제예요. 86번에서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숫자는 주의 집중이다. 마찬가지죠. 여기도 주의력 결핍이니까 주의 집중을 못하니까요. 답이 숫자다. 그래서 사실은 86번, 87번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88번 벨리 척도, 벨리 또 나왔네요. 정운행, 정신, 운동, 행동 아닌 게 사회성 척도는 아니다. 89번 갑니다. 동일한 사람에게 첫 번째 시행한 검사와 동일한 사람에게 측정 영역, 문항, 수, 난이도가 같은 검사로 두 번째 검사를 실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검사는 아니에요. 측정 영역이나 문항수, 난이도가 같지 검사 내용이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비슷한 유형이죠. 비슷한 유형이다. 동형 검사 신뢰도. 90번 갑니다. 웩실러 지능검사의 소검사를 범주화하는 데 있어서 획득된 지식 요인에 속하는 소검사가 아닌 것은 숫자 문제는 단순 청각 주의 집중이지 획득된 지식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1번 BGT의 장점에 밴드 게스탈트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기 자신을 과장하게 표현하려는 피검사에게 유용하다. 밴드 게스탈트는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자기 자신의 표현을 말로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장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유용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2번 갑니다. 두정엽의 병변과 가장 관련이 있는 점. 두정엽은 뭐예요? 두정엽 공간이에요. 그래서 구성 실행. 구성장애다. 실행장애다. 그래서 어떤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이 없다. 그래서 공간 능력, 두정력, 구성 공간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3번 다음 중 MMPI의 프로파일에 대한 해석으로 적합한 이거 내용이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근데 간단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높죠. PD 여기가 제일 높죠. 뭐예요? MI 뭐예요? 경주증이다. 그러니까 PD는 뭐예요? 그래서 반사회성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수동 공격형 프로파일이다. 수동 공격형은 프로파일은 사륙입니다. 사륙에서 반사회성과 편집증이 있을 때 수동 공격형이다. 여기는 사구에 해당한다. 수동 공격형은 사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4번 갑니다. 기억장애를 보이고 있는 환자에게 기억 및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억입니다. 기억. 웩실러 지능검사의 메모리. 그래서 KWMS. M자 메모리 기억. 그래서 기억 어디 있어요? 그렇죠. 기억. 메모리 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억되죠? 오케이. 95번 갑니다. 다음 중 아동용 심리검사 중 실시 목적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요거는 이 세 가지는 투사 검사입니다. 근데 종전에 설명한 것처럼 코너스 평정 족도는요 문제 행동 평가입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이지 투사 검사는 아니다. 4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6번 갑니다. TAT 주제 통과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TAT는 준거 조율 전략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준거 조율은 여러분 준거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서 경험, 실험 이런 경험, 실험 나오면 경험, 실험, 준거 나오면 MMPI다라고 하죠.
FTAT는 투사 검사입니다. 그래서 준고 조율 전략을 위해서 개발된 건 아니다. 준고 조율 전략으로 개발된 거는 MMPI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7번 MMPI2의 타당도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타당도 척도 검사를 얼마큼 타당도 있게 실행했냐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게 보이는 거 S 척도 또 무응답 척도 응답하지 않은 거 또 F 척도 비전형 척도 D 척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8번 갑니다. KVMI VM 뭐예요? VM 비주얼 시각운동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시각운동은 2세에서 노인까지 폭넓은 연령에서 실시한다. 그렇죠. 뭐 보이면 다 실시하니까 폭넓은 연령에서 실시한다. 포인트 잡으시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이런 거 보는 사람 진짜 개투레입니다. 근데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자꾸 잔소리하는 겁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자꾸 안 보아야 되는데도 보고 싶은 성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 고쳐야 됩니다. 99번 갑니다. 표집 C 남녀 비율을 정해놓고 남자와 여자가 속성이 틀리죠. 속성이 틀릴 때 검사하는 것 층화표집, 유층표집이다. 유층표집, 층화표집이다. 100번 갑니다. MAPI2에서 타당도 척도의 비전형 F죠. 그래서 F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정상 타당도예요. 정상 타당도는 증상이 제대로 나오냐 안 나. 즉 꾀병이냐 진짜 병이냐 이걸. 병원 왜 교통사고 나면 사람들 교통사고 이제 차가 뒤에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딱 받으면 이러잖아. 보통 머리야. 그냥 의식적으로 머리야. 막 그래 병원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하죠. 꾀병이냐 진짜 병이냐를 알아보는 것을 FPS 척도 타당도 척도라고 한다. 그래서 보면 뭐 개인 상해 소송이나 신체 상해 판정을 해서 꾀병을 탐지하기 위해서 뭐 보험회사 뭐 이런 자동차 사고에서 많이 진단한 겁니다. FBS 증상 타당도를 알아보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101번 갑니다. MMPI 타당도 척도 중 L은 뭐예요? 세련되지 못하게 거짓말하는 거. K 세련되게 거짓말한다. 세련되게 거짓말한다는 그냥 뭐 세밀하게 거짓말한다. 이런 걸 잡아내는 겁니다. 50에서 60 사이. F 척도는 70 높네요. F가. F는 비전형 척도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게 되면 거짓말과 얘는 중간 정도 50인데 F는 70이란 말이에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삿갓형이다. 적합한 것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니까 거짓말하겠죠. 관련해 자신을 방어하니까 거짓말하겠죠. 거짓말하려고. 그래서 애쓰는 사람이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방어한다. 무엇으로? 거짓말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2번 갑니다. 웩슬러 지능검사의 사판에서 처리 속도의 점수가 긴밀하게 영향을 주는 소검사는 처리 속도 지우기입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 지우기 나왔죠? 지우기. 처리 속도와 관계 있는 것 동형 찾기, 기호 쓰기, 지우기다. 그래서 세 개의 포인트 잡으시고요. 지우기 처리 속도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돼요. 103번 갑니다. 심리평가를 위한 수행되는 면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면담자가 피면담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한 후 그것에 준해 다른 관련성. 인상. 김덕기 교수는 잘생겼으니까 마음도 착할 거야. 예를 들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할로 미스터 멍키. 할로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4번 갑니다. 대상 및 사건에 대한 학습을 의미하는 서술기억. 서술기억은 의미기억.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장기 기억으로 저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화기억, 뭐 어떤 일화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강의 들으면 계속 어떤 제가 예를 많이 들어드리죠. 예를 많이 들어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 포인트와 관련된 뭐 예를 많이 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일화 기억이 나라고 그런 겁니다. 이 기억이 나서 의미로 저장되라고. 그래서 일화 기억 이런 걸 서술 기억, 일화 기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화 기억, 의미 기억,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또는 의미 기억, 어떤 특별한 개념을 통해서
기억이 오랫동안 남으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개념을 심어주고 어떤 특정한 예를 심어주고 하는 게 장기 기억으로 저장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 다음에 시험 볼 때 자동 뽕으로 답을 인출하라고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105번 갑니다. 지적 장애 진단을 위한 IQ 기준. 이 강의는 정답 3번. IQ 70 미만 전체 인구의 3% 이하다. 그래서 IQ가 70 미만이고 전체 인구의 3% 이하가 장애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06번 갑니다. 다음 MMPI-2의 프로파일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이 문제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나 이 문제 어려워. 숫자 나오고 영어 나왔네. 나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말고요. 이런 거 어려우면 이상장애예요. 그냥 간단해요.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답만 해요. 답 조용병이에요. 근데 여기서 점수 제일 높은 건 뭐예요? PA, 또 PT, 강박증, 또 SC, 정신분열증, 이런 거.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뭔가 세죠. 그래서 조현병, 병명이 제일 센 거다. 조현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한 정리병지 상태다. 조현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통각검사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카드를 보여주며 각 그림을 보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연극적인 장면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한다. 그렇죠? 어떤 그림을 보고 그림에 대한 이 장면이 있거든요. 이 장면을 연극적으로 이 장면에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제통각검사다.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거군요. TAT는 30장의 흑백 그림 카드와 한 장의 백지 카드다. 이렇게 시험을 또 꼬실 수 있습니다. TAT 검사는 30장의 흑백 그림 카드와 한 장의 칼라 카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한 장에 무슨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칼라 카드가 아니라 백지 카드다. 총 31장으로 되어 있다. TAT는 30장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또 문제를 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한국판 웩슬러 지능검사 4판의 소검사 중 같은 유형의 소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동형찾기 무게 비교다. 동형찾기는 처리 속도에 해당되고 무게 비교는 지각 추론에 해당된다. 그래서 언지, 작, 처 기억나죠? 그래서 동형찾기는 처리 속도, 무게지기는 지각 추론, 여기에 해당한다. 109번 갑니다. MMPI-2에서 F척도 상승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는, F착도는 뭐예요? 비전형 척도예요. 정상인보다 이상하게 대답하는 거. 자신의 약점을 고의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강한 방어적. 이 고의적으로 숨기는 강한 방어적 척도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L척도 또는 K척도. 자기 과시하는 거 S척도가 방어척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10번 갑니다. 시공간 처리. 시공간,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이 선들을 주의 집중에 의해서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그리는 거 선로 읽기 검사. 그래서 트레일 메이킹 테스트, 트레일 마킹 테스트, 뭐 똑같은 의미입니다. 주의력 검사다. 주의력 검사, 선로 읽기 검사, 시공간 처리 능력, 선로 읽기 검사. 111번 갑니다. 웨스크,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 4판에서 1년의 숫자와 글자를 읽어주고 숫자가 많아지는 순서, 또 글자가 가나다 순, 서로 연결하는 거죠. 순차 연결 검사다. 112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검사는 무엇이냐? 그래서 유아 및 학령전 아동의 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최초의 검사, 게젤, 최초 게젤, 최초로 가젤, 뭐 그래서 게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말의 유창성이 떨어지고, 그렇죠. 이해는 잘하는데 말을 더듬더듬, 말을 잘 못해요. 무력화 증후군. 말은 잘하는데 어떤 말귀 이해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브레니카 실어증입니다. 114번 갑니다. 신경심리평가 중 주의력 정신적 평가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것은 나옵니다. 웨스컨 카드 검사는요. 전두엽의 실행 능력입니다. 전두엽 실행을 잘 카드를 정리를 실행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웨스컨 카드 검사는 카드 분리입니다. 그래서 카드 실행을 잘 할 수 있냐. 그래서 실행 검사다. 주의력 검사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5번 갑니다. 성취도 검사의 일종인 기초학습 기능.
어려운 기초학습, 공간 추론. 공간 추론은 기초가 아니죠. 응용이죠. 그래서 공간 추론 응용은 기초학습 기능 검사가 아니다. 어렵다라고 보는 거. 이거는 응용 추론 단계다. 116번 갑니다. MAPI2의 타당도 척도 중 과잉 보고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 과잉 보고는 뭐예요? 이상하게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형 척도가 상승하는 겁니다. 비전형 척도가 뭡니까? F죠. F점이 상승하는 것을 과잉 보고 오버하는 거다. 그래서 일반인 보고 사람들이 일반인처럼 반응하지 않고 오버해서 반응한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오버해서 반응한다. 과잉 보고 F 척도다. 117번 갑니다. 표준화 검사의 개발 과정으로 옳은 것은 첫째 검사 목적을 구체화하고 또 측정 방법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예비 검사를 실행해야죠. 그래서 1, 2, 3 정답 1번이다. 개발 과정 나오면 항상 1번입니다. 다 외울 거 없습니다. 또 잔소리 합니다. 잔소리하는 목적은 이제 지금쯤이면 뭐 제 말 진짜 잔소리 뭐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으니까 듣겠죠. 근데도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번 검사의 목적의 구체화, 측정 방법의 검토, 예비 검사의 시행, 문항 수정의 본 검사 제작, 검사 문항의 분석 이거 다 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사자성어 뭔지 알죠? 그냥 정답 1번이다 라고 외우는 게 완빵입니다. 118번 갑니다. MMPI에서 검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계적 조작, K점수 또 나왔네요. 그래서 14789다. 14789에 해당하는 거 PT, 강박증 척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박증, 조현병, K척도 원점수를 전부 즉 강박증과 조현병은 원점수를 전부 더하고 나머지는 일부를 더한다. 그래서 PT 규정을 하는 척도다.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119번 갑니다. 23개월 유아의 원령에 비해서 체격이 작고 아직도 걷는 것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엄마 아빠로 제한되어 있고 이런 지적 발달 단계 덴버 발달 검사다. 그래서 덴버 발달 검사는 그래서 발달 지체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해서 맞는 거다. 덴버 발달 검사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120번 갑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우수하다. 종래의 일반적인 지능에서 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영역 다중지능 가드너 가딘 파트 그래서 음악도 있고 예술도 있고 언어도 있고 그래서 음악 예술 뭐 나오면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또 이렇게 음악, 예술, 언어, 수 여러 가지 모든 영역이다. 다중지능 이론 가드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려운 과목 심리검사 파이널 과목을 풀어봤는데 120문제 이 120문제만 풀어봐도 아무리 점수가 낮아도 6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심리검사 가장 어려운 과목에서 60점 이상을 맞아주면 합격은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합격증을 집에 오는 것을 기대하시고 자신감 있게 마무리 공부 잘 하십시오. 이미 어쩌면 여러분들은 합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믿음 천국 불신죠. 믿으면 합격이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